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콩달콩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 가장 걱정되던 건 바로 시댁과의 관계였어요. 결혼 전 남편이 저를 정식으로 어머니께 소개하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전날 밤 잠도 설칠 정도로 긴장했지만 막상 뵙고 보니 시어머니의 첫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미소, 그리고 그래, 우리 민철이 여자친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 라며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셨죠.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움도 남편이 잠깐 회사 일 때문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마자 깨졌습니다. 남편이 잠시 회사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온화한 미소를 싹 지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첫마디, 내 아들 어떻게 꼬셨니?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하셨어요. 우리 민철이 눈 높은 편인데.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결혼하면 알아서 회사 그만두고 내조나 잘해. 너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닌다며?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맞춰야지. 알아들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까의 따뜻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마친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활짝 웃으시며 우리 새아가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라며 칭찬을 퍼부으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됐지만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섭섭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전날부터 긴장을 많이 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례해 보일까봐 전날부터 청소는 물론이고 일찍 퇴근해서 몇 시간에 걸쳐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갈비찜과 잡채도 만들었고 옷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고 기다렸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어머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모든 것을 스캔하듯이 훑어보면서 들어오셨어요. 소파 위에 정리해둔 쿠션이며 주방 선반에 놓인 수저통까지 그냥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쓱쓱 먼지를 훑어가며 검열하시듯 보셨어요. 그러다 말하셨어요. 집안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 우리 아들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고 오는 줄 알지? 집에 왔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 알겠니? 저는 조용히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옷을 보시더니 너 옷 샀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 어머님. 얼마 전에 세일하길래 오랜만에 하나 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옷도 많은 애가 있는 거나 입지. 뭐하러 옷을 또 사?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줄 알아? 너는 그 돈으로 이런 옷이나 사고 싶니?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님, 이거 제 월급으로 산 옷이에요. 남편 돈 아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걸 사냐고. 민철이가 착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다른 남자였으면 넌 벌써 이혼하고도 남았어.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어머, 우리 민철이 왔어?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은 일 어땠니? 새아가가 나 온다고 어찌나 맛있게 밥을 해놨는지. 세상에, 내가 감동했잖아. 어쩜 이렇게 센스도 있고 음식 솜씨도 좋니? 심지어 제가 입은 옷을 보며 말했어요. 옷 색깔 너무 예쁘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너는 역시 키도 크고 말라서 그런지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구나. 저는 속으로 진짜 이게 사람 맞아? 싶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옷 샀다고 남편 돈 펑펑 쓴다고 한 사람이 그 옷 예쁘다고 칭찬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만 즐거운 저녁 식사를 겨우겨우 마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한참을 뜸들인 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서 큰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어머님 욕하는 걸로 보여? 나 오늘 하루 종일 음식하고 청소하고 어머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어머님한테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알아?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편은 민망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힘들었다면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날 이해해줘야 할 사람은 당신 하나뿐인데 당신마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야 해?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서러운 건 남편의 그 한마디였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조차 제 말을 믿지 못한다는 현실이요. 며칠 후,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저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 아무래도 남편이 어머니에게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민철 씨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상처는 무슨, 누가 보면 내가 악마라도 되는 줄 알겠다. 순진한 우리 민철이가 여자 잘못 만나서 완전히 인생 꼬였어. 우리 민철이는 원래 착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애야. 그런데 너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했어.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독이야. 독.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말들을 듣고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 저는 민철 씨랑 가정 꾸리고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우리 아들 만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에 진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오시기 전 앞치마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넌 내 아들 와이프 맞니? 냉장고에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바빠서 장을 못 봤어요. 아직도 회사 안 그만뒀니? 내가 몇 번을 말해. 내 아들 내조하라고. 그리고 제 옷을 보시더니 너 또 옷 샀니? 라고 물으셨어요. 민철 씨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사준 게 아니라 내가 사달라고 졸랐겠지. 순진한 우리 아들이 내 말이면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하단 말 하고 싶어서 오늘 식사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제 와서 사과. 나랑 내 아들 사이 다 망쳐놓고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네가 내 아들 안 꼬셨으면 우리 민철이 지금쯤 변호사 딸내미랑 결혼해서 더 좋은 데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라며 화를 내셨죠.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지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굴 꼬셨다는 거예요? 저희 서로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철 씨한테 기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바로 반격했어요. 네가 기생충이 아니면 뭐야? 민철이가 벌어온 돈으로 사치 부리고 옷 사고 회사 다닌다면서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가 못 보겠어.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몰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은 너 같은 여자 며느리로 받을 생각이 없었다. 우리 민철이 때문에 참고 받아준 건데 네가 오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진다니까? 너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너 같은 애가 엄마가 되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 순간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다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며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이걸 듣고도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엄마는 나한테 순진한 아들 꼬신 나쁜 여자라고 말하잖아. 다시는 당신 엄마 안 볼 거야. 시댁 갈 일 있으면 당신 혼자 가. 만약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이혼이야. 알았어. 앞으로 엄마 집 갈 일 있으면 나 혼자 갈게.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할게. 그 후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면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틀린 말했어? 역시 널 며느리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저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을 빼앗아간 못된 여자에 불과했죠.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하고 후회가 없어요. 진작 끊을 걸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지 후회가 될 정도였죠. 며칠 전에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통해 어머니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을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